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최근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포인트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근데 명확한 포인트를 못 찍고 아직까지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쉽게 생각을 하면은 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환이 조금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실현할 수 있고, 주식으로 쓴맛을 안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LG이노텍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 시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다면은 쉽고 어려우면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메타버스랑 NFT가 강하게 가면은 당연히 반대편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시소예요. 2차전지, 반도체 이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이 강하면은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메타버스 NFT 이 대결 구도로 좀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시세를 따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근데 메이저 수급이 개선이 되고 올해 실적이 조금 보통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내년까지도 증익이 전망이 되는 이 소외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왜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VIP 방에서 추천을 드리고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자, 인증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 서진 시스템 17%, 뭐 오비고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으로 보는 거고, 서진 시스템 15% 수익 중입니다. 지금 뭐 서진 시스템 18%, 서진 시스템 뭐 18% 여기 익절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직 팔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제가 서진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모아가세요, 5G 모아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최근에 이런 거예요. 통신 장비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서진 시스템이 수익 중인데 통신 장비를 왜 앞으로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다.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관점인데 여러분들 사요 안 사요? 사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모아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튀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뭘 추천을 해드렸냐, 심택 28,900원 이하로 추천을 해드렸고, 지금 여기서도 봐야 되는 게 뭐냐,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다 써드렸잖아요. 반도체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바닥은 형성을 했지만 이거 10월 25일날 찍어드린 영상이고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심택 28,900원. 자, 모멘텀이 찾기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반도체 섹터 중에서 단기 모멘텀이 가까운 DDR5 양산 수혜주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DDR3에서 DDR4로 변화가 될 때 이 실적적인 부분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 근데 곧 있으면은 DDR5가 나온대요. 사요 안 사요? 사잖아요. 근데 왜 못 샀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내용적인 부분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세세하게 뜯어보고 내용들, 종목들의 세세한 내용들을 다 뜯어보게 되면은 안 살 수가 없어요. 심택 같은 거 지금 10월 25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얼마예요, 여러분들? 41,950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 안 팔았어요. 왜? 아직까지도 DDR5에 대해서 확실한 실적 수치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안 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기술적 반등, 뭐 이거 5일선이 21선 크로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파고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심택을 못 잡았어. 그러면 뭘 봐야 돼요? 그럼 같이 묶일 수 있는 DDR5 관련주들을 봐야 되죠. 그럼 DDR5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뭔지를 몰라.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들. 당연히 심택을 샀는데 수익적인 부분, 근데 다른 것들이 안 간다. 코리아 서키트가 안 가고 대덕전자가 안 간다. 그럼 사야죠. 후발주자들을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
출발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후발주자를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날 VIP 방에서도 종목들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종목들 세세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세종시 쪽으로 프롬파스타, 유라테크, 대주산업 이런 것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왜 상승이 나오는지 어떤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차곡차곡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니까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저는 게임주들 싹 다 매수시켰어요. 왜? NFT를 미리 알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사업성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심택 뭐 이렇게 인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43% 뭐 한 달 지났는데 40% 이상, 50% 이상의 수익 인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한 달 만에 어디 은행 가보세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코리아서킷 64% 지금 보면 계속 나와요. 왜? 후발주자까지도 계속 사시라고. 왜? DDR3에서 DDR4로 넘어갔을 당시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놨다라고 하면은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미리 사야 돼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사도 되나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게임 끝나요. 정말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뭐 VIP 방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바닥권부터 같이 끌고 갔기 때문에 지금에서 사겠다라고 하면은 저희야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땡큐예요.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무조건 준비를 하시라고요. 미리미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를 못 하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묶어서 봐야 되고, 지금 그 중에서도 낙폭과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환 관점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면은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루살이 주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보면은 연말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3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딱 선착순 5분만 하고 마감을 할 건데,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VIP 방에서 좀 써드린 내용이기는 한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랑 같이 하시면 되시는 거고, 근데 수익적인 부분도 당연히 따라오게 저는 만들 거예요. 자,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다 따져놓고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특징적인 게 물류 쪽이 다 바닥인데 고개를 좀 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동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지금 뭐 4%대 뭐 윗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은 있지만 차트적으로 워낙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들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동방이 가면은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아시면은 동방이 가면은 뭐가 같이 움직이는지 알면은 이거 저랑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모르시잖아요. 모르면은 아셔야 된다니까요. 동방이 가면은 KT 알파가 같이 움직이고 KLN, 한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 물류 쪽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조금 오르는 게 지금에서는 좀 필요하기는 하고, 동방이나 한익스프레스나 이런 회사들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밸류를 10배 가까이는 보통 쳐주지는 않아요. 보통 많이 쳐줘봤자 5배, 7배까지인데 물류 비상, 이게 과거에 요소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로 일 그만두고 정부 지원금을 받고 사니까 편하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복귀를 안 하려고 하는 근로자들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뉴스적인 부분도 나와요. 중국 선박정보 세국의 글로벌 물류 대란 우려, 이런 기사적인 부분도 나오는데, 물류 대란은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니라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연초를 앞두고 한 번 더 대란이 부각이 될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코로나 발로 경기 침체로 물류 회사들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축소를 해왔고, 구조 조정이나 인력 감축, 그 다음에 뭐 선박 감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자폭 축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갑자기 위드 코로나를 해버리니까 보복 소비로 인해서 폭발적인 물동량 자체를 커버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러면은 수요랑 공급의 균형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요 항만의
가보면은 배들이 물건을 내리지 못해서 대기 중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물류 비용은 역사적인 가격을 이미 돌파를 한 상황이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동방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내 거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그날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세세하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여서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뭐 뻔해요. 뭐 끼 있는 종목들, 뭐 섹시한 종목들 이런 거 줘가지고 여기서 추천을 했는데 여기서 갔으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수익 나왔죠, 됐죠, 가입하세요. 아니에요. 이런 구닥다리 시대에 여러분들 갇혀 계시지 마세요. 지금도 메타버스 세상에 열리고 있고 NFT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나는 NFT 뭐 게임으로 돈을 버냐, 웃기지 마라. 아직도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주식 리딩도 다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제가 참고로 VIP방에서 이런 리딩이나 글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되실 수가 없고,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저는 몇 명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지금 뭐 선착순 딱 5분만 진행을 하고 바로 마감을 할 거니까, 정말로 주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고 수익적인 부분도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글은 참 이런 글 쓰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이 있는데 이런 말로 영업적인 부분 하는 거는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뭐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LG 이노텍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SK 하이닉스도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면은 지금 SK 하이닉스 10만원 이하에 사세요 말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들 여기서 SK 하이닉스 빠지니까 빨리 자르고 도망가세요, 사지 마세요, 기다렸다 사세요, 고개 들면 사세요,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데, SK 하이닉스 10만원 이하면은 이거는 눈 감고 발가락이라도 써서 사야 돼요. 왜? RSI 30 이하니까.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제가 10만원 이하로 여기서 추천을 드렸던 부분, 이게 지금 8월 12일 영상이에요.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때도 RSI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뭐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항상 이제서야 RSI 30, RSI 30 이거에 대해서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RSI 30 이하권까지도 내려왔어요. 이때가 언제였냐? 8월 13일이에요. 제가 8월 12일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사요. 10만원. 그리고 한 번 더 왔어. 2차적인 매수를 해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을 샀다라고 하면은 평단이 95,000원 정도에 맞춰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뭐 3개월 만에 뭐 지금 27% 수익 인증 자랑이 아니라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뭐 지금 11월 25일이니까 3개월 동안 해서 은행에다가 3개월 예치를 시켜놔도 이자가 안 붙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뻔한 것들, 한 3개월 기다렸다가 27%가 됐네? 아싸 개이득이다, 이런 느낌. 이게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내가 사서 한 방에 내 계좌를 다 뒤집어 엎겠다, 구조선을 띄워겠다,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좋은 종목 잘 사서 먹고 나오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결국에는 또 맞죠. 그리고 삼성전자 쌍욕을 먹으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위치 자체가 RSI 30 이하. 사요, 안 사요? 사잖아요. 대형주들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삼성전자가 망하냐 안 망하고,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망하냐 안 망하고, 현대차가 갑자기 망하냐 안 망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다렸다가 싼 가격에 사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쭉 끌고 가서 편안하게 수익을 실현을 하면 돼요. 근데 또 여기서 보면은 항상 싸졌을 때 사세요, 싸졌을 때 사세요 했다가 삼성전자가 고개를 들었네,
난 여기서 사야겠다 하면은 또 여기서 산 사람과 여기 그리고 여기서 두 번 산 사람과 평단 차이는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여러분들 계좌 상태를 보면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저는 눌리면은 아직 뭐 제가 방에다가는 추천을 안 해드리고 브리핑이라든지 설명적인 부분은 싹 다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눌리면은 무조건 살 거예요. 저는 이거 우선순위로 무조건 눌리면은 27만원 이 부근에서 한번 살 거고 27만원 부근에서 한번 살 거고 RSI 32하권으로 떨어지면은 두 번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 관리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왜? 내용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기로 먹고 나온다? 이럴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애플이 굉장히 핫한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주위에서도 막 삼성 갤럭시 쓰면은 나이 들었구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애플 쓰면은 뭐 신세대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애플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이 가장 잘 팔리고 LG 이노텍이 이 메타버스 그 다음에 애플카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랑 2025년도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출시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정대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광학솔루션이라든지 전장 부품의 핵심 부품을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을 뿐더러 성장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메타버스 하드웨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시장의 높은 성장세랑 유사하다. 우리가 과거에 그냥 3G 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이런 성장세랑 굉장히 유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 센서라든지 라이다, 카메라, 통신 모듈 이런 것들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15개 이상 공급을 하고 있고 이미 검증된 아이폰 공급 업체임을 감안을 했을 때 향후에 애플카 공급망 진입 영향력 자체도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저는 10조 이상이 나오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6조 9천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저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 또 이제 애플에서 메타버스 XR 헤드셋에 카메라 모듈이 10에서 15개가 들어갈 것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애플 XR 기기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애플에서 XR 기계 헤드셋 뭐 이렇게 뭐 공급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안 돼요. 주식에서는 생각의 폭을 넓혀 나가야 돼요. 과거에 그럼 뭐 어떤 예시를 들 수 있느냐? 과거에 애플에서 에어팟이 처음 나왔을 때를 좀 생각을 하고 되짚어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 관련주들이 얼마나 뻥튀기가 되고 많이 올라가고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저는 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XR 헤드셋이 애플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게 망할까요, 여러분들? 애플에서 만들었는데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요. 또 추가적으로 다른 데서 뭐 XR 헤드셋을 뭐 추가적으로 더 만들고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애플이라는 이 메이커 브랜드 값 자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면은 아마 줄 서서 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줄 서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에어팟에 대해서 에어팟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는 게 너무나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XR 헤드셋 더 잘 팔리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항상 단순하게 XL 헤드셋에 뭐 15개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과거에 했었던 거를 좀 미리미리 학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주식을 혼자 스스로 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종목적인 부분에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나가서 스스로도 주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익이 났는데 왜 수익이 났는지도 모르고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죠.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수학 공식 외우는 거는 싫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주식은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종목들마다 특성이라든지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